안녕하세요. 오늘은 말씀드릴 내용은 농약을 효과적으로 치는 방법. 농약을 효과적. 올해 저희 쪽에도 고추 하시는 분이라 많은 분들이 이제 총채나 벌레들 특히 총채벌레 때문에 진짜 고생을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저희 지역만 그러나 싶어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좀 물어봤어요. 근데 전반적으로 올해는 총채가 좀 많이 문제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약을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지를 조금 현실적인, 현실적인 이렇게 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제가 드리는 내용은 이론적인 내용에다가 실질적인 이제 현장에서 판매를 하고 또는 처방을 해드렸을 때 효과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내용을 잘 접목하셔서 참조하셔서 좀 더 농사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많은 유튜버들이나 뭐 이 교육 자료에서 말하는 게 작용 기작을 달리해라 이런 게 정말 많이 나오죠. 달리해라. 근데 이 작용 기작을 달리하는 게 중요한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시냐면 그 작용 기작도 보시지만은 대부분 이 원재가 안에 내용물이죠. 약 성분을 하는 원재가 다르면 다른 약이라고 보세요. 그래도 예전에는 많이 개선되는 게 이름만 달라도 다른 약이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런 단계까지 오셨어요. 근데 원재가 다르다고 다른 약은 뭐 이론적으로 맞지만 작용 기작이 꼭 다른 건 아니에요. 그 단편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총체벌레 약이라고 제일 많이 쓰는 경농의 캡틴이라는 약이 있죠. 그리고 한국 30에 나오는 제라진. 이 약들을 잠깐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캡틴에는 이렇게 30번이죠. 그리고 제라진도 30번이에요. 이렇게 이게 작용 기작이거든요. 그러면 실제로는 거의 유사해요. 근데 원재가 다르면은 이렇게 같은 약이 아닌가? 또 생각이 또 뭐 어디가 다르냐? 이렇게 많이 물어볼 수 있는데 이 작용 기작은 크게 분류를 하는 거예요. 크게 요 그룹이냐, 이 그룹이냐, 이 그룹이냐, 이 그룹이냐, 이 그룹을 따라 가지고 여기는 30번, 여기는 28번, 여기는 5번 이런 식으로 그룹을 나누거든요. 이 그룹이라는 건 우리가 하는 게는 원재를 개발하는 전 세계에서 이제 벌레니까 아이락이라는 이런 데서 관리를 하는 건데 뭐 예를 들면 뭐 신경으로 죽이느냐 뭐 근육 수축 이완으로 죽이냐 탈피를 억제하게 만드느냐 이상 증상을 일으키냐 뭐 등등 이런 큰 분류를 가지고 어떤 거다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라진과 캡틴은 원재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뭐냐? 같은 그룹인데 여기 안에서 하는 역할 세분을 하면 이게 조금씩 다른 거예요. 똑같이 신경계로 죽이는데 얘는 어떤 A라는 그룹에 신경에서 작용을 하고 어떤 거는 B라는 거에서 신경작용을 하고 C라는 데서 신경작용 이 차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 좀 예시가 좀 그렇긴 한데 뭐 암도 암이라고 해서 이제 예를 들어 보험을 하면 암이라고 해서 큰 그룹은 같아요. 근데 여기 안에서 뭐 갑상선암이 있고 유방암이 있고 무슨 암이 있고 이런 거랑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어, 여기서 현실적인 문제는 캡틴을 쳤다. 그러면 이어서 제라진을 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게 궁금해질 수 있어요. 왜냐? 작용 기작은 같은데 원재는 다르고 그리고 세분하면은 조금 차이는 있다. 제 개인적으로는 권해드립니다. 저는 괜찮다고 봐요. 특히 한 연속 2회 살포는 괜찮다고 말씀드리는데 그 이유가 이 저항성을 결국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거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약이나 작용 기작을 바꾸는 거거든요. 근데 이 저항성이라는 단어에서 저항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약제를 교호 살포하세요라고 하지만 이 저항성을 알아야 되는데 이 저항성은 벌레가 선생님 뭐 예를 들어 있어요. 벌레 생활사를 알아야 되는데 얘가 약을 쳤어요. 쳤는데 죽는 놈이 나오고 산 놈들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 살았던 놈이
또 죽었고 살았던 놈의 똑같은 약을 한 번 더 살포를 해요. 근데 여기서 얘가 이제 다음 세대로, 그러니까 새끼를 낳아버리면은 이 새끼는 이 약에 대해서 살아남았을 때의 면역을 가지고 저항성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다음 세대 때는 이 약을 살포하면 효과가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왜 2회 살포를 권할 수 있느냐? 벌레들마다 생활사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다음 세대까지 쉽게 말해서 아기로 태어나서 어른이 돼서 죽을 때까지 이 생활사를 알아야 되는데, 만약에 총체벌레처럼 3주 개념이라고 봤을 때는 우리가 한참 방제를 만회할 때는 3일에서 4일 정도 간격을 두고 약제를 살포를 합니다. 그러면 이 만약에 태어나서 한 벌레로 봤을 때 여러 번을 하겠죠. 3주에 살포가. 여기를 쳤어요. 동일한 약을 한 번 더 쳐도 아직까지 얘가 새끼를 낳는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약은 오히려 고농축이 되겠죠. 얘가 방금 A라는 약을 맞아가지고 어느 정도 죽어가는 놈이 나오고 살 놈도 나왔겠지만은 아마 살았던 거에 대해서 약효가 떨어진다기보다 분명히 접촉이 잘 안 됐거나 섭식이 잘 안 됐거나 충분히 버틸 만한 농도거나 약이었기 때문에 얘가 버텼을 거예요. 근데 동일한 약을 여기서 한 번 더 하게 되면 이 부족한 부분을 채우면서 죽어버리겠죠? 그러면은 방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연속 살포하면 장점은 고농축이 되겠고, 또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다른 약제, 예를 들어 작용기작이 다른 약을 또 다음번에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뭐랄까 긴 기간 안에 여러 가지 약을 효과적으로 저항성 관리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말씀드린 거가 한 약을 치고 또 다른 약을 치고 또 다른 약을 치고 또 다른 약을 쳤어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전부 다 안 죽어버리면 이 다음에 할 수 있는 약은 뭐가 있을까요? 없어요. 같은 약을 좀 더 진하게 치고 고농축 치고 할 수 있는 약이 없어. 그래도 나중에 결론은 가지 등록해서 칠 수 있는 약을 다 쳤는데 효과가 없네. 그러면 이제 뭐 진환경 약을 썼거나 뭐 이렇게 쓰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방제가 어려운 거야. 그래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는 밀도 밀도랑 벌레의 밀도랑 생활사에 맞게 상황에 맞게 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물론 이런 부분은 농약사나 저희처럼 이렇게 처방해 주시는 분들이 관리를 보고 해야 되는데, 사실 한 곳에서만 약을 구매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요게 좋다면 이 약을 또 쓰실 때도 있고 이렇게 추천받아 사용할 때가 있다 보니까 이런 걸로 인해서 저항성이 많이 와요. 그래서 조금 일지 같은 걸 보시고 성분이나 이런 거를 좀 나열해서 관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밀도랑 상황 생활사에서 맞춘다는 게 뭐냐? 밀도가 벌레가 안 심해요. 그러면 너무 고가의 약제보다는 저렴한 약, 그리고 방제가 잘 되면은 제 개인적으로는 방제가 충분히 잘 이루어지면 동일한 약을 저는 권해드려요. 그리고 밀도가 증가한다. 어느 정도 밀도가 증가한다는 건 이 약에서 분명히 이거 버텨내서 또는 저항성을 가진 애들이 나오겠죠. 그런 애들을 나타나기 시작하면 이제 약제를 저는 바꿔요. 그리고 이제 한여름이나 또는 뭐 이제 벌레가 진짜 다 발생하는 시기다 이러면은 이제는 그때부터는 좀 고가고 전문적인 약들을 돌려서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총체벌레면 뭐 30번, 28번, 5번 또 뭐가 있죠? 다 외우신 건데 뭐 20번 등등, 뭐 흔히 말해 뭐 캡틴 계열, 그다음에 뭐 스피노사드, 그러니까 뭐 부메랑, 델리게이트, 엑설트 계열 또는 램페이지 계열, 퍼펙트 뭐 34번 뭐 퍼펙트 계열, 이런 프로큐어 뭐 이런 계열들을 돌려서 사용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전문적으로 들어가는 건데,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밀도가 많이 없을 때는 조금 저렴한 약, 단일제로 약을 저항성이 안 오게 관리하시는 게 중요하고, 많이 왔을 때는 방금 말씀드린 내용처럼 밀도나 상황에 맞춰서 치시는 게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아까 말한 거죠. 2회 연속까지는 권하는 이유는 이 벌레가 한 마리가 3주 만약에 생활사라고 쳐도 나중에 벌레가 많아지기 시작하면 그 각각의 생활사마다 다르겠죠. 태어난 놈 있을 거고 들어온 놈 있을 거고 뭐 이제 태어난 놈 또는 밖에서 날라 들어온 놈 다 다르니까 얘 기준에서의
이 생활사랑, 얘 기준에서 생활사랑, 얘 기준에서 생활사가 다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 내가 2회 살포를 또는 여러 번을 만약에 살포를 한다 치면은 어떤 놈한테는 1회 살포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놈한테는 3회 살포가 될 수 있고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에는 이 사이클이 아무리 차이가 나도 3주 생활이라고 하면은 그 안에서 연속 4일에서 5일을 칠 때 2회, 그러니까 일주일이죠. 일주일이나 10일 간격 안에 2회를 치면 대부분 3회 이상 넘어가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최대로 칠 수 있는 거를 2회 살포로 권장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차이를 두시고 살포를 하면은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저항성 관리라는 거죠. 근데 이 저항성이란 게 교육에서처럼 무조건적으로 같은 약을 살포하면 안 됩니다. 이런 게 아니고 이 약을 맞은 애들이 다음 세대가 되어서 태어날 때 면역력이나 이 저항성을 가지고 태어나면은 걔들한테는 이 약이 효과가 떨어진다. 이게 저항성이니까 결론은 내 밭에 벌레들이 늘어나는 거를 잘 유심히 잘 지켜보셔서 그걸 가지고 저항성이 이제 발생을 하니 또 다른 약을 돌려 쓰고 이렇게 관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원제로 보지 마시고 농약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상단에 있는 작용 기작을 참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고농축 한 번 치실 때 1.5배 진하게 치시는 분들 이런 거보다는 자주 치시는 게 또 좋고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내용처럼 저항성이라는 개념을 조금 이해를 하신다면 보다 효과적으로 방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